또 하나의 드론이 있는데 태양빛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제가 이게 반도체 안에도 사용할 수 있고 웨어러블 기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웨어러블 기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빛을 받아갖고 일단 전기를 만듭니다. 기본 전기를 만들고 그것은 제 방식에 서로 그 두께가 틀린 금속 배터리, 태양 던지기면 금속 배터리, 이 콘덴서경 배터리 이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그런 전선으로 해가지고 태양빛을 일단 받아 기본 전기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그 회전축을 돌리는 방식이나 돌리지 않는 방식이나 돌리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회전축의 모타의 전기를 기본 공급을 하고 모타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에 감긴 모타여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을 가진 그런 모타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파워가 커집니다. 회전축에다가 연구 자석들을 360도로 결합해서 배치해 놓습니다. 원통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연구 자석들을 여러 개를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 여러 겹으로 원통에도 배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거기서 회전을 시키잖아요. 그럼 전기가 기본적으로 생산돼서 이론적으로는 하늘에 24시간 몇 달, 1년도 이렇게 평생토록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방식의 그 드론 방식 이런 비행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렇게 반도체에는 나노 입자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두께가 틀린 그 연구 자석 나노 크기로 해가 넣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거기서 구리 회선들을 갖다가 배치해 놓으면 거기가 회전을 하지 않아도 거기 자체에서 전기가 자체 생산이 됩니다. 여러 불기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을 숫자를 많이 하시면 그리고 전기를 하늘에서 계속 생산하면서 무한정 1년 내내 10년도 평생토록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성이 없는 기술이고 수백조 수천 그렇죠. 수십조 수백조 기술이에요. 이거 저는 엉터리 아니라 그랬잖아요. 전리층이 그 태양빛을 유도하는 그런 장치라는 것. 그다음에 거기는 파동적인 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전지도 파동적인 전기를 띤 제 금속 배터리와 이렇게 뭐죠? 그걸 할 거 전기선도 서로 파동이 틀린 파형이 틀린 서로 그 굵기가 틀린 이런 구리선 구조가 되어서 파동적인 펄스 방식의 전기로서 태양빛을 유도해 줘야 된다 그랬죠. 얼마 전에 태양열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일단 뭐 YTN에서도 뭐 달아놓던데 거기에도 서로 회전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거기 이렇게 회전 여기 축에다가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여기 몇 개를 달아 놓으셨겠죠. 제가 스피커 할 때 설명했었는데 연구 자석을 이렇게 뒷변이 아니라 원통형으로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 여러 개 결합해서 그거를 전력을 걸어주면 전기가 자체 생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태양광 발전하는데 그때 연결을 해 놓으시던데 그것을 제가 스피커 할 때도 그 얘기했었는데. 스피커 할 때도 이것을 회전을 시키지 않아도 이런 것을 밑으로 몇 개 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내가 그거 그 사람이 설명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딱 저는 한눈에 보고 제 기술을 압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스피커 할 때도 제가 이렇게 회전축에다가 구리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여러 개 감아놓고 밑으로 내고 2개 내릴 거 4개 6개 이렇게 구리선을 많이 감아놓는 거죠. 원통형으로 서로 두께가 틀린 그 연구 자석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피커 이거를 내려가지고 스피커를 연결하면 미니 스피커 구조들을 많이 가져 소리가 증폭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밑에 이런 것들을 축을 이런 형태의 것을 몇 개를 놓는 거예요. 그걸 놓으신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분은 이제 설명을 안 하셨어요.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다.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YTN에서 요즘 나오는 모든 기술이 다 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소송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남의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은 문제가 있다. 나중에 저한테 사신 분들이 여기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출도 안 돼요. 남의 기술을 가지고 나중에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지적재산권 유배 미국 같은 데는 전 세계 지적재산권 세관을 좀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그냥 기술 도용해서 만들어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세관에서 이것을 막으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기 기술이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가져와도 할 말은 못해요. 싸게 5분의 1 가격으로 만들면 어쩔 겁니까? 이적으로 누가 자기네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싸게 손해 보고서라도 또는 이익을 보지 않고 싸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기술을 가지고 하면 문제. 제 기술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카메라 방식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각도를 이 카메라 안에 이렇게 그 렌즈 있잖아요. 그 렌즈를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 이거는 지금 현재는 이게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렌즈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카메라면 렌즈 자체를 여러 개로 놔가지고 이 렌즈 자체가 각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방식입니다. 현관 비디오 폰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뒤편까지 해가지고 360도로 촬영하거나 드론에서 촬영하는 건 위아래까지 해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까지 뭐 10번 카메라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신호를 무선으로 받든지 유선으로 처리를 하든지 해서 받아갖고 노트북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팅 방식으로 또는 스마트폰도 가능하죠. 받아갖고 채팅 방식, 채팅 화면은 뭐 그렇죠. 수백만 가입자도 채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휴대전화 앞뒤에 카메라를 둬갖고 앞뒤를 동시에 촬영하는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블랙박스의 양옆에 사이드에 카메라를 유선이나 무선으로 추가로 둬가지고 블랙박스 하나의 화면에 앞뒤 좌우가 동시에 표시될 수 있게 하는 블랙박스 또는 차량에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하나의 부품으로 통합을 하셨으면 제 기술 무선 TV 안에서도 앞뒤를 무선 TV를 뭐 작든지 크든지 앞뒤를 동시에 촬영하고 양옆에까지 해서 촬영을 해서 그때는 무선 TV를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양옆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TV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촬영용으로 제가 룸미러 얘기했었죠. 룸미러 이렇게 있는데 저는 룸미러만 갖고 운전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각도를 뒤에 옆에 거울을 양옆으로 꺾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 양옆을 사이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룸미러도 제 기술에 그다음에 그 사이드 미러다. 그럼 사이드 미러도 각도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는 고정된 각도로 놔두고 고정된 거울로 놔두고 각도를 움직여서 이렇게 보다 시야를 넓은 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이드 미러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